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에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서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타이 이스타젯 관련 사건인데요.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 중이긴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이상직 의원 사이에서 사위와 딸의 태국 이주를 도와주고 또 서모 씨를 채용하는 등의 어떤 특혜를 주고 본인도 어떤 뭔가를 받았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권 키맨 중에 한 명으로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라기보다 이상직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비밀을 검찰에 털어놨을지 그리고 또 남은 의혹들, 이 문재인 정권이 가고 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들을 털어놓을지 청와대도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고발한 타이스타젯 관련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이 사건들은 영영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직 의원은 타이 이스타젯과 이스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일단 이스타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7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4년간 65억 원의 판관비가 샜어요. 이 판관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이 비자금 저수지가 아니냐, 그리고 이 의혹들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V조선 전 정치부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일단 조금 시계를 돌려서 예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20일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사위 특채 논란이 있었던,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항공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 자, 이제 전주지검에서 고발이 된 사건인데, 타이 이스타젯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시한부 기소중지란 얘기가 피의자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중간 처분인데 그 사유가 해소가 되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주지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도 하고 이 문다혜 씨 그 가족들에 대한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 태국으로 건너간 사실도 곽상도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해외에 중요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검찰 설명이 핑계다. 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람이 있어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급여를 받은 통장 자료를 사위에게 제출받으면 될 것 아니냐. 사위를 소환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또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면 직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이 사건 관련자가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이 다른 회사다, 이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러 내부 관계자들이 증언을 했었죠. 이스타항공 사람들이 파견을 왔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뭐 제임스로 해가지고 특혜 채용이 됐었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살았다라는 뭐 어떤 증언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상직 의원과 내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이 다른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 회사인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일단 이스타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 타이 이스타젯 방콕 사무실 입구에 이스타젯이라고 엄연히 써 있어요.
그리고 타이스타젯 사무실 내부에도 이 로고가, 이스타젯 로고가 버젓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타이스타젯 항공기의 이스타항공 로고가 표시가 돼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이 동일한 회사다라고 주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2020년 9월에 이 문 대통령과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이 타이스타젯에 취업한 것,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이 임명된 것, 그리고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 이주해서 타이스타젯에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은 것 아니냐, 어떤 대가성 임명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스타 노조, 이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노조는 이 타이스타젯이 사실상 이상직의 해외 자금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하도록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땡겨갔다. 그것이 71억 원이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반면에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젯이 서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3월에 이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의혹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 시절이었는데 문 대통령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혜와 거리가 멀다라고 했고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도 이스타항공이 태국 현지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리고 이낙연도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젯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회사다라고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 이스타젯과 타이스타젯이 과연 아무 관련성이 없는 회사냐라고 보기가 힘든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태국 회사 타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의 사이트가 일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타이스타젯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 지금은 접속이 되지 않는데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2019년 이전 홈페이지 모습을 추적을 해본 거예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 타이스타젯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스타항공 사이트로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도메인 포워딩이 적용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포워딩이 뭐냐면 특정 홈페이지 주소를 다른 주소랑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주소의 소유자가 이 포워딩을 해두면 둘 중 어느 걸 눌러도 똑같은 주소로 접속이 됩니다. 결국에 이스타항공이랑 타이스타젯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이 이상직 의원이 부인을 해왔는데 실제 타이스타젯은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독자 운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따로 이 조종사 채용 공고를 내기도 하고 그해 말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한국 운항증명을 취득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립된 지 2년이 넘도록 자체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이 두 회사가 과연 아무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을 향하는 또 다른 의혹, 타이스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1월에 전주지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수사가 사실상 좀 중단된 것 아니냐, 검찰이 대선 이후로 좀 수사를 미루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왜 주목을 받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연관이 됐고 또 이상직 의원이 연루가 됐고 결국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이슈란 말이에요. 다혜 씨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영부인인 이 김정숙 여사도 다혜 씨 관련해서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통 안 하고 또 다혜 씨에 대해서 뭐 이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아버지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태국으로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태국으로 돌연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도무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루머들, 그러니까 악성 루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위 서모 씨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이 이 대선 이후로 좀 수사를 미루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떠냐?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이미 상당 부분 사건 관련 내용을 파악을 한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박이삼 전 위원장이 이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검찰 측이 이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돼 있었다. 이 검찰 질문에 내가 즉답을 못하면 오히려 검찰 측이 이러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라고 정리를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얘기들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은 타이스타 설립금 71억 원이 이스타항공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데 이스타항공의 전직 재무팀장이자 이상직 의원의 조카예요, 이분이. 노트북 압수수색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많은 증거들이,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속속 담겨 있었는데 혹시 이 타이스타 설립금 71억 원, 이 이스타항공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조카 이모 씨 노트북에서 이 자금 흐름이 나오진 않았을까? 네, 이런 의혹들이 있고 검찰이 좀 수사 중이다. 현재 이 조카 이 씨는 이상직 의원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타이스타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7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써요. 이 4년 사이에 판매 관리비로만 65억 원. 이 판매 관리비는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성으로 막 계속 썼다라는 얘기인데 과도하게 많은 돈을 이제 수익에 비해서 판관비로 써서 사실상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이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타이스타젯과 이스타젯의 연관성부터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돈이 비자금이 아니냐. 그래서 이 비자금 저수지로 타이스타젯이 활용되고 또 서모 씨도 일단은 이 서모 씨가 제임스 선가요? 해가지고 이 임원으로 일했다라는 사실 정황들은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입이 상당히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또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의 비밀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이 전주지검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이상직 의원이 19대 국회에 처음에 입성할 때는 이 문재인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박지원계, 정동영계였어요.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에서 탈락해서 이스타항공 회장직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직책에 임명이 됐고 이런 연유들, 배경들이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전주 동문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 전주 동문으로 해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가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스타항공이 많은 어떤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거는 김현미 장관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설로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 친문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네.
한쪽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수감 중이지만 여전히 이스타항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람들 상당수가 이스타항공 수뇌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회사, 인수하는데 이상직 의원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자, 정치보복 파장이 일면서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노리는 세 가지 고리가 뭘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맨 처음에 야당 인사가 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김의겸이 본인이 약간 폭탄 선언을 하듯이 문재인을 노리는 세 가지 고리를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진짜 문재인이 뭘 두려워하는지가 이 김의겸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사건, 그리고 타이스타제 취업 건, 이 세 가지 건을 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한바탕 칼춤을 추려고 지금 칼날을 열심히 갈고 있다. 결국에 본인이 실토한 꼴이죠. 이 세 가지가 본인이 봤을 때도 좀 위험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 대통령 사위 타이스타제 취업 사건인데요.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연말에 타이스타젯의 박모 대표를 연말에 불러가지고 이틀간 조사했지만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태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기소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김의겸이 나름으로 이것을 평가하는데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딸을 언제든지 다시 수사하려고 기소 중지해 놓은 것 아닌가. 제발 저려서 지금 김의겸이 이 말을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는. 특히 윤석열이 어떤 검사였냐. 노무현 전 대통령 딸과 사위를 수사했던 장본인이다. 윤석열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만들어낸 검찰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 이주했다라는 사실이 국회에 처음 알려지게 된 거는 2018년쯤? 2018년, 19년 그 초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뭔가 가짜 뉴스처럼 처음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돌다가 이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뭔가 사실이 되고 청와대도 태국에 간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은 2020년, 2019년, 20년 그쯤이죠. 외손자가 한 해 학비가 4천만 원인 태국의 한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문다혜 씨가 자식을 건드리는 건 정말 참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도 해요.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딸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이주를 했고 살다가 그냥 본인 집에 간 게 아니라 문다혜 씨가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청와대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사위는 현재 또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본가에서, 경남에 있는 본인 본가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혜 씨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서. 근데 사생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이 가족을 경호하기 위해서 이 경호팀들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분명히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다혜 씨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다혜 씨가 한국을 떠나서 태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대체 뭔지 이것을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가 지금 이런 의문에 대해서 화만 낼 뿐이고 사실관계를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대통령 딸 가족 문제도 사생활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엄중 문책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상직 의원의 입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버닝썬 사건에서 또 특히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 다혜 씨의 연관관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윤 총경의 아내 태국간 문다혜를 도우러 말레이에 갔나? 네,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버닝썬 사건의 연루자 이 윤모 총경의 아내 김모 경정의 해외 파견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논란이다라는 기사가 2019년에 나왔어요. 청와대는 일단 이 두 사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 김경정의 해외 파견 과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2017년 9월 해경이 줄곧 나가던 해외 주재관 자리에 경찰 최초로 파견이 돼요. 원래는 해경이 나가던 주재원 자리에 경찰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윤 총경의 아내 김모 씨였다. 어디로 파견이 되냐면요. 주 말레이 대사관에 2020년 8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윤 총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만큼 이 특혜 파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다혜 씨가 이때 당시에는 태국으로 이주했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다혜 씨 가족을 김경정이 현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야당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 총경 아내가 이 주 말레이 대사관 경찰 주재관 자리로 갔는데 말레이와 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고 태국은 문 대통령의 딸 부부가 이주한 곳으로 지목이 돼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실, 또 가족 담당이었던 사실, 특히 딸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과 상상이 생긴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윤 총경이 어떻게 해서 이 주재관으로 선발이 되느냐, 이 현지 대학 출신의 언어 능통자를 누르고 전혀 관련 업무랑 상관이 없는 이 윤 총경의 아내 김모 경정이 왜 거기에 파견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시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그 은밀한 관계도 역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스카이 72 골프장 사건 제가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이제 항공업계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도 이상직 전 의원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은 2017년 19년 대선 때 친문진영의 전북조직 총괄 책임자가 바로 이 이상직 의원이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원래 친문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정동영계나 박지원계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전북을 찾았을 때 또 이상직 의원이 밀착 수행하는 모습들도 목격이 돼가지고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특별히 챙기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상직 의원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랑 이상직 의원, 또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여러 가지 전주고 선후배랑 노무현 정부 고위 참모, 또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모두 얽힌 사건이 바로 이 스카이 72 골프장인데 이 인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공모를 해서 스카이 72 골프장을 특정 업체에게 운영권을 줬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 연 150억 원의 그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드리면 인천공항 옆에 스카이 72 골프장 가보신 분들도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카이 72 골프장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수천억 원을 낭비하느니 우리가 영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볼모지를 읽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상물이라던가 뭐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영업을 하게 해달라라는 입장이 스카이 72 운영자 입장이고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사장도 나서가지고 뭐 피켓 시위를 하고 스카이 72 골프장 운영자에게 물러나라 이런 시위까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공항 화재 때 6시간 지각을 했던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인 김경욱 씨 공항 화재 때 6시간 지각을 했다. 그래서 충주 지역구 활동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요. 지난해 7월에 제1여객터미널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원래 이 김경욱 사장의 지역구가 충주라고 하죠. 이 충주 본인 지역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지각을 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인 김 사장이 화재 현장에 뒤늦게 도착을 했다. 화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이유가 당시 이제 지역구인 충주시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사장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곳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은 후에도 여기를 이제 자주 찾아서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한다고 많이 이제 소문이 나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항공사 화재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이유가 충주시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서 좀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현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스카이 72 골프장 사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뭐 타이스타제 씨라던가 울산 원전 사건이라던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던가 원전 관련한 사건들, 월성 원전기 사건들. 어쨌든 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은 대장동도 그렇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현재 대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성향 인사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대검에서도 이 검찰 지휘부인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상직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상직 의원 사건도 있고 기동민 의원의 뭐 라임 자산운용 사건,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비리 사건 수사가 이 검수완박으로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일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반대가 52%, 찬성이 38.2%입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더라고요. 이 뇌물이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 수사가요. 2018년에 비해서 2021년은 4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43.9%가 나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 얘기까지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